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현장이 내가 마음에 들어야 그 고객한테 어떻게 브리핑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부정적인 거라든가 나쁜 의견이라든가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 때 그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풀고 가야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오전에는 참석하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우선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에이전트용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반인들은 못 봐요. 일반인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떠있지도 않아. 떠있지도 않고 그냥 우리만 보는 건데 이제 저번에 합정동도 이렇게 했었죠. 합정동도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끼리만 보는 요 사이트를 뒀는데 합정동하고 다른 게 합정동은 게시판을 제가 별도 안 여기 게시판을 뒀어요. 그래서 여기 앞단에 여기 게시판에 여기 목록에 보면은 게시판에다가 제가 이제 뭐 판매 현황이라든가 또는 뭐, 수리를 했거나 이제 이런 사진들 올려드릴 거고 그 뭐 궁금증 있으면 일단 올려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글을 못 써요. 댓글밖에 못 다는데 뭐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뭐 전화 본부장한테 말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현장이 이제 어떻게 시작된 현장인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가 용산이잖아요. 용산인데 용산 일대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이 걸려 있어요. 전체가 다, 싹 다, 거의 다. 예, 그래서 제가 그 2011년도에 제가 서울시에다가 저희 직원 시켜서 지구단위 계획 걸려 있는 곳에 신축을 하면 아파트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손님들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어봤더니 서울시가 그때 막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예민했던 때라 안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을 받은 그 질의회신 자료가 그때 제가 교육 자료로 썼고 2011년도에 그게 인터넷에 엄청나게 퍼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재개발을 한 사람들은 용산에다 집을 지으면 아파트 못 받는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집을 지으신 분이 그걸 모르고 지으셨다가 그랬다가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죠. 예. 그래서 한 개도 분양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뭐 저를 알게 됐고 원래 물론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 추세? 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혼자 저 욕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친해지시면서 이걸 어떻게 팔아볼 수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 아파트 분양 자격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일반인들이 하면 싫어하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누가 굳이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자격에 문제가 없고 현장은 이 현장인데 전체 그 350m 안쪽에 다 들어가서 역세권 활성화의 대상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용산구청에서 전화해 보면 이런 데 하라고 역세권 활성화 하는 겁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리만 잘 꾸며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블럭을 저한테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검토 좀 한번 해달라고. 근데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등치가 큰 물건들이 많아요. 이렇게 등치가 큰 물건들. 그래서 등치가 큰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현장은 제가 검토를 딱 했는데 제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필지가 작아요.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작아서 이제 이런 게 과수필지의 전형적인 과수필지인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돼요. 이런 게 좀 되고 요게 동안이면 요게 좀 되고요.
나머지는 되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게스트하우스가 좀 되고. 여기 앞에 게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기 게 반대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블럭은 다 빼야 돼요. 이 블럭은. 이 블럭은 다 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플랜 B로 놓고 있긴 한데 사항은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요건은 되는데 우선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역세권 사업이 우린 배웠죠. 두 가지가 있는 거.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근데 얘는 역세권 활성화 대상이고요. 주택이 이런 데 몇 개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신축이고요. 지금 우리 신축이고 나머지가 몇 개가 있긴 한데 나머지 다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시설이에요. 그래서 동의서가 일반적으로는 쉽게 나올 동네는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에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과소 필지가 많아서 대부분 다 막 15평, 20평 이렇게 다 작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될 것 같고요. 그 블럭은 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직 제가 막 비료를 뽑아보거나 이거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느낌상 비료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도는 97%예요. 그래서 전체 건물 중에서 지금 우리가 팔려고 하는 요 건물을 제외하고는 싹 다 노후도 됐어요. 막 58년, 막 70년 막 이래요. 92년. 막. 요것만 딱 1년이고. 그래서 우선 노후도 요건은 되고요. 노후도 요건은 되는데 10년 미만 요건 있잖아요. 요것도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 요것 때문에 제가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예요. 과수 필지가 73%예요. 그러니까 지금 45평이 안 되는 필지가 전체 73%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요 땅이 나왔어요. 요 땅이. 땅. 여기가 지금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인데 예, 목욕탕인데 목욕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지 한 달 됐어요. 근데 요 건물을 지으실 때 요 땅, 요 땅, 요 땅 소유자들 다 만났나 봐요, 이분이. 만나서 팔아라라고 했는데 2, 3도 안 판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얼마를 제시했냐면 그때 당시에 6,500을 제시했대요. 근데 다 안 판다고 했고 지금 다시 이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 얼마나 나왔는지 5천에 나왔어요. 5천에. 네, 5천에 나와서 얼마에 나왔어요, 네이버에는? 8천? 네. 그거는 뭐 네이버 상이고요. 네. 5천이면 팔아요. 네. 그거 다 흥정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땅을 사서 지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조합설 인가를 받을 때까지 가는 거는 면적 동의가 있고 3분의 2 동의가 있고 그다음에 4분의 3 동의가 있어서 되게 까다롭지만 제가 여지껏 해보면 앞단의 동의서가 어느 정도 가면 뒷단에서 그냥 끌려오거든요. 근데 그 앞단의 동의서가 50%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그다음에 면적의 50%. 네. 둘 다 50%구나. 그렇죠? 맞죠? 네. 50% 50%죠. 네. 그 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요런 그냥 결과적으로 핵심은 막 요런 땅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찬성할 것 같은 요런 땅들이 다 면적 합해해 봤더니 50%가 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50%가 되면 돼요. 그런데 소유자는 얘가 벌써 20%예요. 숫자상으로는. 근데 얘를 쪼개면은 거의 숫자상으로 한 40%가 돼 버리니까 뭐 요런 사람도 한 열년만 더 끄집어 당기면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관건은 여기가 관건인데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는 제 느낌에 이거 찬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마을금고는 지금 구조조정 중이고 이거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이 매물을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전체 개발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적률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값어치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팔아먹기에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운영기준상에 이 역세권 환율사 운영기준은 제가 자료를 첨부시켜 드렸는데 그 운영기준상에
우선 요건, 이 현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광역 중심이거든요. 뭐 7도심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여기 용산 광역 중심이니까 350m까지 있는데 이건 대구요. 우선 대구 그다음에 30년 이상 60% 이거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가속필지 아까 그거 지금 우리 70%였으니까 되죠? 다 요건 만족하죠? 10년 이거 다 되죠. 그래서 요건은 다 우선 만족해요. 그러면 한 개 내지는 두 개가 신축이 들어오면은 깨지느냐? 안 깨져요. 그것도 안 깨져서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용산 7광역 중심에 해당이 되거든요. 7광역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이게 이거예요. 3도심, 7광역 중심, 그 다음에 여기 11 지역 중심인데 여기 지금 광역 중심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용산에 광역 중심, 여기 지금 광역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7광역 중심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현행 지금 운영 기준 바뀐 걸로 보면 그러면 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일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심의 통해서 중산까지 가능해요.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25평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찬성할까 반대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내놓으면은 30평을 가지고 있어. 신축이 안 돼. 그러면 운영 수익 가지고 누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월세가 한 달에 한 150 정도 나와. 그러면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의 값어치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값어치가 별로 없어. 해봤더니 평당 한 5, 6천이야. 그런데 이게 일상으로 간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산 일대가 벌써 지금 한 1억 5천 넘었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1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여기에 동의하면 당신 땅의 값어치가 1억이 된다라고 하면 동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판단 잘 해야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줄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면 이분을 만나는 거죠. 네? 신신목욕탕 주인을. 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당신이 동의해서 이게 동의가 되면은 여기 일반 상업지로 가서 여기는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1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땅을 안 팔죠.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낼 수가 없어요. 우선은 내는 순간 뭐 땅값이 다 급등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요 땅을 우선은 살려고 지금 이 사람은 팔기로 마음 먹었어요. 5천에 팔겠대요. 팔기로 했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요리할 거냐를 지금 이곳저곳 좀 제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짓게 되면 여기 12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부분에 보여드리는 이제 일반 상업까지는 기본으로 가고요. 일반 상업이면은 세 단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잘 받으면 심의 통해서 중심 상업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산까지 가는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 일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800%예요. 그죠? 근데 중산까지 간다고 하면 1000이야.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로 계산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뭐 AI로 한 거니까 맞지는 않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봐야 되지만 그냥 러프하게 닥터빌에 돌려봤더니 용적률을 650% 정도, 아까 일상이 800%까지였잖아요. 근데 800%는 좀 너무 과하고 한 650% 정도 잡았을 때 한 제 느낌에 한 7, 800가구 정도가 잡힐 것 같아요. 7, 800가구 정도가.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이렇게 러프하게 놓냐면 대형을 뽑을 때랑 임대를 많이 뽑을 때랑 편차가 크니까 하는 건데 보통 이 정도면은 임대도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기부 체납용 임대가 있고 의무 임대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한 3, 400세대 정도로 놓는다고 하면은 아마 나머지 것들이 한 500세대 정도, 한 7, 800세대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게 한 500세대 정도라고 본다면 그럼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냐? 조합원 숫자가 지금 여기에 잡힌 거로는 이거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니까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아직 제가 등기부등본에 다 띄워본 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다 띄워본 건 아니고 그냥 네이버하고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만 놓고 본 건데 현재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B01부터 시작해서 요게 나중에 다 엑셀로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지금 러프하게 한 건데 요까지가 지금 우리 그 팔려고 하는 그 근생이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땡땡처럼 요렇게 주택이고요. 주택인 걸로 추정이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 상가 건물들이에요. 상가 건물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 60명 정도 돼 보여요. 네. 60명. 그런데 여기서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건물 봤더니 필지가 2개였는데 소유자가 뭐 2명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뭐 한 많이 늘어나면 한 7, 80명까지 늘어날 것 같고 아까 목욕탕까지 그것까지 쪼개면은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원 숫자 80명에 권리가구 수가 전체적으로 한 700개 그다음에 조합원권 한 500개로 본다면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비율이 한 10%가 안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사업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비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게 A 아닌데 요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게 있거든요. 전체 면적의 과반 이상이 제한을 해야 되고 뭐 조합 설립은 4분 이상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게 제한 단계에서 도로의 폭이 몇 미터죠? 16m인가 20m인가. 그 폭이 넘어서는 도로에 요 연접한 땅들은 3분의 2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요렇게 빼고 가던가 아니면 요불로 전체를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은 제가 생각하는 예상은 요렇게 구역이 잡히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빼고 요렇게 가는 거. 그게 두 번째 안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안은 이제 요렇게 가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얘야. 얘가 찬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중에서 3명 중에 동의하면 전체가 가는 거고요. 만약 얘까지 반대하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만 가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 보면은 연면적이 4,000제곱미터로 줄는데 용적률을 아까 똑같이 그렇게 잡아보면 그러면은 한 700가구 정도 맞아서 그만 저번 숫자 대비 한 300가구 정도를 임대로 본다고 하면 한 400가구 정도가 지어질 것 같아요. 조합원 몫으로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조합원 숫자가 더 줄겠죠. 아까 이게 다 빠지니까. 이게 다 빠지잖아요. 이게. 그죠? 다 빠지니까 한 10명 이상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숫자가 한 60명에 권리가구 수가 한 400가구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겠죠. 물론 이제 비료율이라는 것들은 다시 뽑아볼 거고 이제 토지 조서는 다음 주에 만들 생각이에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근데 그것까지 나오고 전체 사업 개요 나오고 하면은 전체적인 비료율 나오고 할 테지만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최소 250% 30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수업 중에 한 얘기지만 비료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비료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선택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절차를 잡고 있냐면 절차에서 요 사업 시행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 단계에 감정 평가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감정 평가는 도정법상의 감정 평가는 이렇게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입안되고 나면 정비 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역세권 사업은 요 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감정평가는 뭐냐면 기존 체계에서 종상향이 됐을 때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가 됐든 간에 감정평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분모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걸로 가정했을 때 인근 지역 시세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평당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거의 물건이 확 좋아져요. 왜냐? 지금 현재의 대지 지분이 지금 5평에서 6평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만 5억, 6억 잡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만. 그러면 건물분까지 포함을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한 7억, 8억 잡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엔 감정평가 금액 정도에 사는 가격이 돼버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현장이 비료가 아주 디테일하게 뽑아봐야지 되겠지만 만약 뽑는다라고 하면 거의 감정평가 정도 수준에 사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정이에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피가 1, 2억이 더 붙잖아요. 뭐 용산 더 붙죠. 용산은 4, 5억이 붙죠, 보통은. 그래서 초기 지역은 뭐 한남 같은 경우는 지금 피만 15억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한남은 지금 감정평가 금액 5천만 원 나온 게 15억 5천에 팔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피가 4억 5억만 붙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직 4억의 메리트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대이고 그래서 요 금액은 브리핑 가격이에요. 요 금액은 브리핑 가격이고 브리핑 하시다 보면은 요 금액에서 좀 깎아줄 수는 있어요.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 피는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에이전트 피는 뭐 한 대표님은 저하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제 그 한 팀장이나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에이전트 피를 얼마 정도를 이제 배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1,000씩은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우선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근생이죠. 근생. 아파트가.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정법에 아파트를 줄 수 없게끔 한 규정이 있고요. 아파트를 줄지 말지를 조합에 넘겨놓은 규정이 있는데, 예,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근생은 아파트를 받을 수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못 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현장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현장은 70%가 근생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 예, 다 근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들만 따지면 2, 3들밖에 없는 거죠. 우리 물건밖에. 예. 그래서 아파트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아파트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정관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다른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현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그때 이 현장은 아파트를 물론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또는 여기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현장이니까 오피스텔이나 또는 다른 거를 상가를 줘도 되는데 그래도 아파트가 피가 더 많이 붙으니까 아파트 달라고 할 건데 이 현장은 너희들은 다 아파트를 도정법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여기는 동의서가 꽝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물어볼 거라고요.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앞에. 그래서 이 현장은 어떻게 줄 수밖에 없냐면 분양용 최소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분양가보다 이 조합원들 거를 크게 키워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근생만 해도 대지분이 5평, 4평이잖아요. 얘가 아마 한 6억, 얘가 한 5억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은 정비업체 플랜을 짤 때 제일 작은 임대를 제외한 제일 작은 거를 한 전용 면적 7평짜리 이런 것들을 분양용으로 만들어 놓고 예, 걔를 분양가를 한 3억 5천 4억대로 1층 분양가나 뭐 5층 분양가 이런 걸 잡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얘를 분양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동의서가 안 나오니까.
이문동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현장들이 많아요. 연생의 소유자들의 등록금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새롭게 정부를 신축해서 뭐 밑에는 근세 위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 근세를 작게 분양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근생의 이슈가 2008년 7월 30일 날 나왔었는데 그때 근생 소유자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치다. 근생이 많은 곳들은 조합에서 주는 구조 짤 거다. 근데 이 근생이 적은 것들은 적은 지역들은 안 줘도 그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냅둬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줘도 돼. 그런데 근생이 많은 곳들은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생이 많은 것들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사업이 안 될 거다. 왜? 숫자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졌으니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건립 가구 수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생 쪼개기 숫자가 500가구인데 건립 가구 수가 400가구야. 이런 현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용산일 때. 이런 데는 정치적으로는 이겼어요. 근데 사업성으로는 진 거죠. 그래서 근생은 딱 한 군데밖에 구제가 안 돼요. 어떤 데냐? 사업성이 월등히 좋은데 그 현장에 근생 소유자가 많은 이런 데 구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가야 되는데 근생 소유자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구조를 짠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기존에 우리 지역에 약간의 뭔가 기존의 근생 1인 소유였다가 그걸 쪼개기 쪼개기 안 돼요. 많이 해요. 공유로 쪼갤 수 있는데 그건 공유로 갖는 거예요 그냥. 조합원 숫자 늘지를 않아요. 그렇죠. 조합원 숫자 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막았잖아요. 공격이 엄청 많이 됐어요. 지금 하나씩. 재건축은 살짝 좀 달라요. 재개발하고는. 네. 이쪽하고는 상관. 네, 지금 재건축에서 그런 네. 사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재개발은 건립가액이 이상되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은 건립가액에 조합에서 정한 비율을 또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 옛날에 그 비율을 조합에서 강제로 조정하면서 구제를 시켜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재건축이 더 쉽죠. 옛날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재개발은 좀 더 예민하니까 더 강하게 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 현장은 구조상 안 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현장마다 케이스 케바케로 가야 돼요. 근데 이 현장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은 이런 물건들이 좋아요. 나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동산 초보자들은 이건 선수들이 사는 물건이죠. 초보자들은 근생 아파트 안 주는데 누가 그래 네이버에 그렇게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재개발 많이 해보고 좀 아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플랜을 보고 아 이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전체가 아파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자격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단위 계획 지역에 이게 신축 물건이니까 아파트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갔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제 그거는 요거 얘기랑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돼 있어요. 이 현장이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2008년도에 나온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2008년도에 나온 지구 단위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에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을 거라고 한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새롭게 많은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이게 나오면서 역차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에도 나갔죠. 지구 단위 계획 전면 재조정한다는 뉴스에도 나갔고 근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좀 크게 잡혀 있어요. 어떻게 잡혀 있냐면 뭐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우선 구두 답변을 받아요. 제가 뭔가 확실히 전까지는 서면 답변을 안 받거든요. 왜 서면 답변 안 받냐면 서면 답변을 잘못 받다가 이게 픽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저는 그걸 되게 염려가 돼서 그 전까지는 계속 구두 답변을 먼저 받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로 가려고 하면 여기만 재척 사유가 됩니까? 라고 네,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재척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척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사라져요, 여기가. 사라지고 역세권 활성화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이제 네. 분양하기 전에 분양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이분이 분양 한 개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애를 먹고 있었고 사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이 중공나기 벌써 한 1년 전부터 다 분양하거든요. 저 합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저거 다 분양했잖아요. 아직 준공도 안 났잖아요. 이분은 지금 준공도 내놓고 벌써 한 1년 가까이를 지금 애를 먹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유튜버 전문가들 다 찾아갔더니 저는 이거 못 팝니다. 못 팝니다. 된 거예요. 왜? 제가 받은 질의 회신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팔 수 있겠느냐. 뭐 나는 제가 제일 선수인데 제가 팔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할 법이 있다 했더니 그럼 다 가져와라 해서 제가 그냥 통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아니요. 우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사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사게 될 건데 네, 살 거예요. 예. 저걸 분양할 때 이러이러한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아는 사람들끼리만 조용히 지금 지금 여기 줌에 들어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조용히 팔지 유튜브에 팔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소문나면 땅가게만 오르니까. 근데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팔다가 이제 그거 사야겠죠. 근데 우선은 살 기회가 잡아놨는데 개수 12개인데 약간 애매하긴 해요. 걔는 만약에 땅을 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7억대 초반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수료 게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수수료 게임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그래도 1000단위 이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산 사람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영동 거를 3, 4년 전에 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돈맛을 보니까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팔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가격이 올라가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을 할 거는 제목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정비업체랑 도시설계나 건축설계 다 붙일 거예요. 붙여서 할 건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이 동네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우군들이 확보가 됐을 때. 근데 그 전까지는 잘못하면 주변 땅가격만 올려서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요거 금액 팔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인근 지역에 지금 여기는 아직 어떠한 이름도 네이밍이 돼 있지 않은데 네이밍이 된 동네가 있잖아요. 지금 서계가 지금 네이밍이 돼 있고 후암 서측이 네이밍이 돼 있고 동측도 지금 저기 신통으로 뭔가 이름이 잡혀 있고 네이밍이 된 데는 이런 물건들이 다 지금 9억, 10억이 갔단 말이에요. 후암 서측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구역은 더 커요. 하지만 사업성은 여기가 못해. 거기는 일반 재개발이니까. 용적률이 다 뭐 300, 400대고 얘는 1000대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작지만 얘는 사업성이 월등히 좋은 현장이고 네이밍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네이밍을 붙이는 순간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8, 9억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손님들한테 브리핑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용모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추진이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추진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동네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우선이. 이제 또 궁금한 건 또. 그럼 이 가격이 적정하냐인데 이 가격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동안 제가 다른 거를 물론 여기 합정 같은 경우 한 6억대 중반 정도쯤에서 안팎으로 팔았는데 거기보단 용산은 그래도 좀 합정이 근데 합정은 여기보다는 동의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다 주택이니까. 근데 여기는 상가들이라서 난이도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가 다 막 15평, 20평 막 이런 상가들이어서 저는 그렇게 뭐 장사 또 제가 벌써 몇 바퀴를 돌아봤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블럭이 역세권 활성화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역세권 활성화로 묶어줄지 아니면은 역세권 활성화를 넣었더니 이거 아니고 역세권 장기 전세로 가라라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머릿속과 그다음에 정비업체 쪽의 얘기도 그러더라도 활성화를 넣어보자. 넣고 빠꾸 맞더라도 넣어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현장 지금 청파는 여기는 거꾸로, 여기는 거꾸로, 여기는 거꾸로 역세권 장기 전세를 넣으면 빠꾸 맞는 동네예요. 참고로 이 블럭이 제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이 블럭. 이 블럭이 지금 들어왔다 했잖아요. 이 블럭. 이 블럭이 역세권 활성화를 역세권 장기 전세를 추진하러 들어왔어요. 여기에 가서 보면 여기쯤에 역세권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나중에 가보시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스토리 쭉 들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에다가 신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좀 뭔가 밑그림을 그려줘서 자기는 이걸 팔고 나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왜 추진 사무실 열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추진하는 척처럼 보이려고 열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이긴 해요. 네, 근데 여기를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에 안 맞아요.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 운영 기준에 맞아.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정도까지가 350m거든요.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또 뭐가 있냐면 역세권 활성화에는 일부분이 빠지면 편입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또 그 규정이 없어. 전체가 다 350m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 돼, 이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긴 될 적이 아니야. 두 번째로, 그래도 뭐 어찌됐거나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너무 커, 이런 게. 이런 게 너무 커. 이런 게. 장사 잘 돼요, 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여기가 저한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봤더니 다 필지가 작고, 예, 너무 이뻐요. 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뻐. 예, 다 작잖아요. 요런 게 좀 큰데 이것도 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 40평밖에 안 돼요. 한 4, 50평? 다 작아요. 물론 이렇게 두 개가 묶어서 하나 지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노후도가 또 안 깨져요,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 동의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제 땅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 만나봐야 알겠지만 이게 지금 5천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런 사람들 땅 제가 보기에는 1억에 내놓으면 누가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개발하면 당신들 땅은 1억짜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요거 쪼개고 요거 쪼개면 그러면은
지금 어, 쪼개면 42%가 우리 지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29%예요. 17명이. 근데 만약에 그 옆에 12개까지 더 쪼개면 42%가 우리 지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끌어당기면은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다못해 백종원 식당도 한 개도 없어요. 뭐 올리브영 이런 거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백종원 시장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권이 사는 상권이 아니야. 그 새마을금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구조조정 중이라 이건 여긴 팔 것 같고 예. 물론 부딪혀 봐야지 알겠지만 좀 부딪혀 볼 만한 현장이에요. 또 궁금한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금액대가 이제 적정하냐 금액인데 용산에서 이 금액이면 제가 보기에는 비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을 끼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있게 팔아 보셔라. 거기서 뭐 한 1, 2천 원 깎아주고 뭐 한 뭐 돈 천만 원 이상 가져가시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브리핑을 만약에 하시다가 지금 합정동고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하시다가 손님이 좀 미심쩍어 한다 그러면은 제가 브리핑을 드릴게요. 이거 앉혀놓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추진할 거다. 그런 다음에 하면 뭐 욕먹을 금액대는 아니니까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추진? 추진은 지금 제가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토지 조서 만들 거고요. 토지 조서. 그리고 이제 토지 명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 개략적인 이제 종사형에 따른 막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사업성. 네. 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몇 개 나오고 40평짜리 몇 개가 나오고 이렇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0%, 뭐 800%까지 갔을 때 연면적이 얼마큼까지 증가되면 얼마큼 기부 체납하고 대략적으로 얼마에 분양했을 때 분양 수익이 대략 얼마로 잡히면은 비율이 몇 프로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다음 달 정도쯤 나올 거고요. 그거까지 나오면은 이제 요 분양되는 거 봐가면서 이제 도시 설계를 붙일 생각이에요. 정비업체도 그때쯤 붙을 거고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좀 잡히겠죠. 한번 잘 팔아보시고요. 마칠게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